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저는 요즘 신작을 구상하는 중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구상을 끝내고 집필에 들어갔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캐릭터의 매력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내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상상할 때랑 직접 써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작 구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저만의 방식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작품에 넣을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로맨스로 예를 들자면 계약관계, 비서물, 오피스 로맨스, 계량남, 상처녀 동거 등 독자님들이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서 제가 이번 작품에 쓰고 싶은 키워드를 골라요. 그래야만 상업성이 갖춰진 작품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동안 수집해 두었던 아이디어를 조합해 봅니다. 평소에 저는 재밌을 것 같은 소재나 흥미로운 관계성 같은 것을 휴대폰 메모장에 수시로 저장해 두는 편인데요. 메모해 둔 것 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들을 고른 뒤 가장 맛있는 조합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그라인과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합니다. 여기서 로그라인이란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막연하기만 했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이야기의 몸통을 만듭니다. 로그라인이 매력적이라면 작품 역시 재미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야기의 몸통까지 만들었다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정합니다. 여기서 주제란 내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해 놓아야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로 캐릭터를 만듭니다. 이때 저는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인물의 자기소개서를 써봐요. 자소서에는 캐릭터의 어린 시절 가정환경과 지금 처한 현실, 가치관과 목표, 성격, 취향, 사소한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인의 습관이나 성격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인물의 기질에 맞춰서 MBTI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경을 설정하고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인물의 직업이나 배경과 관련된 웹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참고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취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익힐 수 있거든요. 애초에 용어 자체를 모르면 인터넷 검색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플롯을 짜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롯이란 쉽게 말해서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작품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반 회차에 플롯을 짜는 것입니다. 1화부터 재미가 없으면 독자는 그 다음 화로 절대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플롯을 짤 때는 내가 이번 화에서 독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해 본 후 극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몽땅 적어봅니다. 만일 독자가 여주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여주가 부모님에게 구박받는 장면을 배치하거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장면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장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는 복선이라도 말이죠. 로맨스 장르를 쓸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감정선을 미리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사건을 넣습니다. 로맨스는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둘의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휘몰아치는 감정의 변화와 빌드업을 독자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물이 급발진하거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상대방에게 무작정 사랑을 느낀다면 독자는 작품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이렇듯 감정선에 구멍이 생기지 않으려면 감정을 미리 정해놓고 그 위에 사건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 초반에 서로를 혐오하는 감정을 만들고 싶다면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 남주가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질투심을 자극하는 서브남을 등장시키거나 여주를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도 되고요. 이때 반드시 인물의 감정에 독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개연성 있는 전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글을 쓰기 전 매화 플롯을 자세하게 짠 후에 집필에 들어가는 편인데요.
이래야만 글 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스토리가 막혀서 한 편 쓰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전편의 플롯을 다 짜두지는 않아요. 어차피 쓰면서 내용이 계속 바뀔 테니까요. 우선은 2화 정도의 플롯만 미리 짜두고 시간 날 때 트리트먼트를 작성해서 10회차의 플롯 정도만 생각해 둡니다. 이렇게 해도 글을 쓰다 보면 스토리가 막힐 때가 많은데요. 에피소드를 구상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났다면 먼저 1화를 써봅니다. 저는 흥미로울 것 같은 장면을 여러 버전으로 써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써봤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거나 스토리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면 플롯을 대폭 수정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바꿔보는 거죠. 인물에게 트라우마나 비밀을 추가하기도 하고 나중에 나올 중요한 장면을 앞으로 당겨오기도 해요. 이때 꼭 필요한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요. 늘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전개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머릿속을 활짝 열어두셔야 해요.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깔끔히 포기하고 다른 내용을 구상할 수밖에요. 첫 화부터 스토리가 막힌다면 절대 장편 원고를 완성할 수 없거든요. 오늘은 신작 구상에 관해 얘기해 봤는데요. 다 제가 헤매면서 발견한 저만의 방식이라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작가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